자,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는 19번 문제까지 한번 다뤄봤습니다. 지금은 여기 있는 20번째 문제부터 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60Hz의 변압기에다가 50Hz의 같은 전압을 인가할 때 철심 내의 자속 밀도는 60Hz일 때 몇 배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주파수가 바뀌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때 자속 밀도의 변화를 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파수와 자속 밀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요거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요 둘을 가지고 어떤 수식을 쓸 수가 있을까, 요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실제 이 두 개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수식은요, 뭐 여기 보니까 뭐 같은 전압도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힌트 삼았을 때 요거를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이는 4.44 F 바이 N요. 물론 여기에 있는 이 자속 밀도에다가 그에 대한 단면을 곱한 거랑 같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렇게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FBSN이라고요. 그쵸? 자, 그럼 볼게요. 실제 4.44는 일정한 값, 그리고 지금은 같은 전압이니까 전압도 일정한 값, 그리고 단면적, 권수, 실제 얘들도 한 번 만들면 바뀌지 않는 일정한 값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주파수와 자속 밀도를 빼고는 싸그리 다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이놈들은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얘를 간단히 넘긴다라고 치면은 이렇게 되겠죠. 즉 이놈들 간의 어떤 관계? 반비례 관계가 성립을 하더라. 맞습니까?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파수가 일단 60Hz에서 50Hz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몇 배 바뀐 거랑 같죠? 6분의 5배 바뀐 거랑 같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자속 밀도는요, 주파수와 반비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뒤집어진 것만큼 5분의 6배만큼 바뀔 거예요. 그럼 끝났네요. 몇 배? 1.2배. 그래서 60Hz의 변압기에다가 50Hz의 같은 전압을 인가하면 자속 밀도는 60Hz일 때보다 1.2배가 된다. 자, 다음으로 아래쪽에 21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 U, 다른 말로 우리가 절연유라고도 부릅니다. 이 친구의 구비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오 물었어요. 보통 저는 이렇게 언급을 드립니다. 이 절연유의 구비 조건 하면은 어떻게 들고 하느냐? 점만 작고 나머지는 크다. 이렇게 들고 하셔라. 그럼 여기서 응은 뭡니까? 응고점예. 점은 점성 또는 점도가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이 둘만 잡고 나머지는 크더라 이렇게 들고 하시면 솔직히 이 내용 간단하게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볼게요. 옳지 않은 거 더 물었어요. 첫 번째 냉각 효과 클 거. 냉각 효과는 응점으로 시작한 단어가 아니죠. 나머지 아니겠습니까? 얘는 커야 되는 게 맞죠. 네, 두 번째 응고점이 높을 것 아니죠. 응점만 잡고 나머지는 커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됩니다. 응고점은 높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낮아야 되죠. 자, 근데 나머지도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절연 내력이 클 거, 그쵸? 절연 내력은 나머지에 속하기 때문에 커야 되는 게 맞을 거고요. 이났점. 이건 나머지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큰 개념, 높아야 된다. 그쵸? 이렇게 된 게 맞더라. 답은 2번이더라. 다시 한번 더 요거 체크해 주시면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22번째 문제입니다. 20kVA의 단상 변압기 2대를 사용해서 VV 결선으로 하고 삼상 전원을 얻고자 한대요. 이때 여기에 접속시킬 수 있는 삼상 부하의 용량은 약 몇 kVA인가. 자, 일단 여기서 핵심은 요거죠. V 결선을 가지고 삼상 전원을 얻겠다. 그럼 이때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은 V 결선을 했을 때 전체 용량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익히 알기로 V 결선 시의 용량은요, 변압기 한 대에 대해서 몇 배까지? 루트 3배까지 쓸 수 있다. 그쵸? 그러면 게임 끝났네요. 지금 보시면 단상 변압기, 정확하게 변압기 한 대에 대한 용량이 얼마요? 20kVA예요. 그럼 끝났죠? 여기다가 20 넣으면 끝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20 루트 3을 계산기에 두드리면 이것을 바로 답으로 고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실제 답을 두드리면 34.64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걸 토대로 답을 고를 수 있는 것은 1번 되겠죠. 그렇죠?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뭐 이왕 이렇게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합시다.
실제 우리가 이 V개선하면 당연스럽게 첫 번째는요, 이 V개선 시의 용량, 요거를 딱 챙겨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용률이죠. 이용률 하면은 몇 프로? 86.6%. 다르게 말하면 0.866.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출력비도 빼놓고 가면 섭섭하죠. 출력비도 또 올려보면 얘는 57.7%. 다르게 말하면 0.577이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출력비는요, 실제 이렇게 나오죠. 고장 전과의 출력에 대한 비. 그쵸? 그래서 고장 전과 비교한 출력에 대한 비를 우리가 간단히 출력비라 부릅니다. 그러면 실제 이 고장 전은 델타를 기준으로 한다. 그죠? 그래서 이 델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출력에 대한 비가 실적으로 57.7%가 됐는데, 어쨌든 시험 문제에 출력비라고 나와 있거나 혹은 고장 전과 비교한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바로 이 친구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V 개선의 핵심되는 내용은 이 세 개 되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보시면서 확실히 또 잡아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23번째 문제입니다. 상전압이 300V인 삼상반파 정류회로의 직류전압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이오드로 구성되는 정류회로에 대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정류회로는요, 첫 번째 단상에 대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삼상에 대한 게 있습니다. 다시 단상에 대한 것은 단상 반파 정류회로와 단상 전파 정류회로로 나눌 수가 있고요. 삼상도 매한가지로 삼상 반파 정류회로와 삼상 전파 정류회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다이오드로 구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직류전압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직류전압을 제가 편의상 ED라고 쓸게요. 자, 이건 뭐다? 직류전압. 아시겠죠? 직류전압. 자, 일단 단상 반파 정류회로에 있어서 직류전압 관계식은 어떻게 됩니까? 0.45V요. 그럼 이때 V가 뭐다? 교류전압요. 정확하게 말하면 교류상전압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는 시료값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단상 전파 정류회로 같은 경우에는 그때 직류전압은 0.9 곱하기 교류상전압. 자, 그 다음에 삼상 반파 정류회로 같은 경우에는 직류전압은요 1.17 교류의 상전압. 그 다음에 전파 종류는요 실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2.34 곱하기 교류의 상전압 혹은 1.35 곱하기 선간전압. 얘는 뭡니까? 선간전압. 실제 이 삼상 전파 종류회로는 이 Y결선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선간전압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다? 1.35. 뭐 다르게 말하면 이놈과 똑같은 게 루트 3 곱하기 상전압이 되는 거죠. 왜 우리 Y결선 하면 선간전압은 상전압보다 루트 300 커요. 이거 다룬다. 그죠? 그래서 그 개념을 여기 그대로 넣으면 이거를 계산한 결과가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 삼상 전파 중류로 나오면 대체로 선간전압 기준으로 많이 줍니다. 그래서 요 1.35 기준으로 좀 체크해 놓는 게 좋을 수 있겠죠. 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간단히나마 이 종류에 대한 직류전압 공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 답에 대한 걸 또 계산해 봐야겠다. 그죠? 자,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것은 상전압이 주어져 있고 삼상 반파 종류회로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때 직류전압은요. 다시 한번 쓰면 1.17 교류전압이 됩니다. 그럼 끝났네요. 1.17 곱하기 300.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351V가 됩니다. 그러면 이를 토대로 대략적으로 350이 되겠네요. 이렇게 2번 고를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어서 아래쪽에 24번째 보겠습니다. 삼상유도 전동기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바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삼상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전 방향 바꾸려면 다르게 역회전 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삼상 세선 중 임의의 두 선을 서로 바꾼다. 혹은 두 선의 접속을 서로 바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와 같은 거를 나타내는 것은 1번 요놈이 있겠네요. 답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들 하나만 복습 차원에서
눈으로 살포시 보겠습니다. 실제 뭐 요거 말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직류 전동기의 역회전 방법이 있죠. 자, 간단히 체크하면 얘는 어떻게 쓸 수가 있더라? 전기자 또는 계자 두 개 중 한 개 극성, 뭐 다른 말로 접속을 바꾸면 되더라. 그렇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구분을 해서 챙겨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언급을 또 드려봤습니다. 다음으로 25번째 문제입니다. 전격 전압이 220V인 동기 발전기를 무버로 운전을 했더니 단자 전압이 여러 콜롬 되었답니다. 이때 이 발전기의 전압 변동률은 얼마요? 라고 물었어요. 자, 일단 전압 변동률 한번 떠올려보면 이 친구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 그리고 100분율로 묻는다면 곱하기 100. 그쵸? 자, 요놈은 이걸 써서 바로 대입하면 끝나는 문제가 됩니다. 전격 전압이 220이네요. 네, 무부하 시 전압이 253. 그럼 끝났죠.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계산기 한번 넣어 봅니다. 그러면 15%라는 값이 툭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은 요놈. 자, 이어서 아래쪽에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기 전동기의 용도로 옳지 않은 것은 실제 이 동기 전동기는요, 정속도로 운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 얘를 다르게 말하면 속도 제어가 불가하더라. 그쵸? 실제 이런 성질로 인해서 일정하게 회전을 해야 되는 계수에 이 동기 전동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하면 뭐 시멘트 분쇄기라던가 실제 분쇄기는요, 어떤 돌멩이가 들어간다 한들 얘가 돌아가는데 멈추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뭔가 끼던 간에 항상 일정하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 동기 전동기를 활용할 수 있겠더라. 그리고 일정하게 압축을 필요로 하는 압축기, 송풍기 이런 곳에는 이 동기 전동기를 실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이 동기 전동기의 용도 했을 때 이런 것을 솔직히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렇다 한들 이 문제는요, 솔직히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했을 때 답을 바로 고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를 수 있냐면 여기 두 번째 한번 보세요. 크레인. 실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이 전기 기능사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크레인은 어떤 걸 씁니까? 다르게 말하면 크레인과 더불어서 전기 철도에는 어떠한 전동기를 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토크가 가장 큰 직류 직권 전동기를 써야 돼요. 이런 거야. 그렇죠? 그래서 직류 직권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크레인뿐만 아니라 전기 철도에도 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얘를 쓴다는 걸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나오더라도 야, 요거는 직권이니까 여기는 해당되지 않겠구나 해서 답은 고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혹시나 시험장에 갔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27번째 문제입니다. 6극 72슬롯 표준 농형 3상 유도 전동기의 매극 매상당 슬롯수나 물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매극 매상당 슬롯수예요. 그쵸? 이놈 우리가 보통 Q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놈에 대한 수식을 쓰면 자, 분자는 슬롯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체 슬롯수. 자, 그 다음에 매극 매상에 대한 슬롯수기 때문에 분모에는 극수 그리고 상수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죠. 이게 매극 매상당 슬롯수에 대한 관계식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주어진 거 그대로만 넣어 보겠습니다. 슬롯수는 72개요. 극수는 6개. 그리고 3상. 그럼 끝났네요. 자, 요거를 실제 계산기 두드려보면 얼마가 나오냐? 4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극 매상당 슬롯수는 4가 된다. 자, 다음으로 28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V 50Hz 8극 15kW의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전부와 회전수가 720rpm이라면 이 전동기의 2차 효율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은 2차 효율 관계식이 될 겁니다. 맞나요? 자, 이 2차 효율은 첫 번째 1-s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입력분의 출력. 자, 그 다음으로 동기 속도분의 출력 속도.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2차 효율을 구하려면 뭐 슬립을 알아서 이걸 쓰거나
혹은 2차 입력과 출력을 둘 다 알아서 이걸 쓰거나 동기 속도와 출력 속도를 알아서 얘를 쓰거나 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지금 지문에서는 일단 쓸 리은 없어요. 그럼 좀 보류를 합시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거 출력이 나와 있네, 이게 나와 있네. 자, 그 다음에 전부와 회전수, 다르게 말하면 출력 속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실제 우리가 이 외적으로 일단 얘는 없으니까 배제한다 치더라도 그럼 이거 두 개 중에 누구를 쉽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보니까 여기 주파수와 극수가 있네. 우리가 익히 알기로 이 주파수와 극수가 있으면 뭘 구할 수 있다? 동기속도. 아, 그러면 이 조건을 가지고 얘를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 문제는 이걸 가지고 계산하면 편하겠네요. 그쵸? 자, 그럼 동기속도에 대한 관계식을 다시 한번 또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동기속도는요, 우리가 P분의 120F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일단 그대로 넣겠습니다. 8극에다가 120 곱하기 50Hz. 그럼 얘가 750 RPM이 나올 거예요. 그럼 끝났네요. 여기다가 바로 넣어보면 출력 속도, 즉 전부와 회전수가 720 RPM, 그리고 입력 속도, 다르게 말하면 동기 속도가 750요.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기에 두드리니까 얘가 0.96이 나옵니다. 즉 퍼센테이지로 몇 프로? 96%. 그럼 딱 바로 3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29번째 문제입니다. 삼성 농형 유도 전동기의 Y델타 기동 시에 기동 전류를 전전압 기동법과 비교할 때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우선 우리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도 요거 보는데 하나라도 보면서 더 잡아가는 게 좋겠죠. 자, 일단 기동법. 자, 우선에 농형에 대해서 먼저 따져보겠습니다. 농형의 대표적인 기동법. 첫 번째로 소형 농형에 사용하는 전전압 기동법이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직입 기동법이라고 하죠. 자, 실제 이 전전압 기동법은요, 아무런 조치 없이 전체 전압을 그대로 인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갖느냐? 실제 기동을 하게 되면 기동 전류가 전격 전류보다 최대 6배 정도 뛰는 특징을 갖더라.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량이 조금 커지게 되면 이 기동 전류가 커짐에 따라서 이 전동기에 타격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동 전류를 줄이기 위해서 전압을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Y델타 기동법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Y 결선을 가지고 기동을 하고 운전을 델타로 하겠다. 자, 일단 이 Y델타 기동법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챙겨야 되는 것은 일단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얘는 전지 조건이 전 전압과 비교한 거죠. 전 전압 기동과 비교했을 때 첫 번째, 기동 전압은 몇 배가 됩니까? 기동 전압은요, 전자에 비해서 루트 3분의 1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동 전류와 기동 토크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 기동 전류와 기동 토크는 전 전압 기동에 비해서는 3분의 1배가 되죠. 그죠? 특히 요거 잘 묻는다. 그죠? 꼭 챙겨줍니다. 자, 그 다음으로 15kW를 초과하는 이 정도에 대한 용량을 갖는 농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가지고 기동할 수가 있습니까? 이때 필요한 게 리액터 기동법. 그 다음으로 기동 보상기법이 있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kW의 농형 유도 전동기에 사용할 수 있는 기동법을 골라라. 그럼 보기에는 이거 둘 중에 하나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니까 요 수치는 조금 알아놓는 게 좋을 수 있겠다. 그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권선형. 권선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챙긴다? 솔직히 이거밖에 없죠. 2차 저항기동. 맞습니까? 그래서 왜 이런 것도 나오죠? 권선형 유도 전동기를 기동할 때 2차 측에 저항을 삽입하는 이유는 자, 실제 2차 저항을 삽입해서 기동을 하게 되면 슬립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기동 토크가 증가하게 되고 저항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동 전류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연계를 하면 기동 토크 증가,
기동 전류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쓴다. 얘를 묶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기동 특성이 우수해요. 누가요? 권선영이요. 그렇죠? 자, 어쨌든 제가 뭐 이렇게 한번 복 차원에서 챙겨봤는데 우리 중요한 건 답 체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다시 Y일타 기동시의 기동 전류를 전 전압과 비교할 때 옳은 거 다 오불었어요. 그럼 전 전압과 비교했을 때 기동 전류는 몇 배가 된다? 3분의 1배가 된다. 그럼 답은 이놈이 되겠죠. 전 전압 기동 전류의 3분의 1배가 된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 출제가 꽤나 되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30번째. 주상변압기의 고압 측에다가 여러 개의 탭을 설치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실제 이런 탭을 왜 씁니까? 선로의 전압을 조정하기 쓰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 탭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변압기 철심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철심이 있으면 실제 1차 측에 코일이 무수히 많이 감겨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감겨 있어요. 물론 2차 측에도 이렇게 어느 정도 코일이 감겨 있겠죠. 그리고 이런 탭은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예를 들어 이렇게 딱 했다. 지금 얘들이 뭐다? 탭이 되는 거죠. 탭. 그럼 탭은 왜 있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일 끝에 있는 탭을 쓴다면 실제 1차 측은 전체의 권수를 다 쓸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2차 측도 권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 변압기에 있어서 1차, 2차에 대한 아주 중요한 비, 권수비를 생각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제가 여기까지만 쓸게요. 자,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요 왼쪽을 뭐 만약에 1000번 감았다고 가정할게요. 그 다음에 2차 측에다가 권선을 100번 감았다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탭을 여기다가 시설했을 때는 우리가 1차 측의 권선 1000개를 다 쓰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경우에는 이 권수비를요 100분의 1000 해가지고 10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놓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탭 부분을 권수가 800번 되는 지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만약에 이 탭을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한 단계 낮춰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럼 이때 권수비는 100분의 800이 되어서 8이 되겠네요. 그럼 예를 들어 여기를 500번 감긴 지점이라고 가정을 하면 탭을 이렇게 놓는다. 그럼 이때 권수비는 100분의 500이 되어서 5가 될 겁니다. 즉 탭을 변경하게 되면 뭐가 바뀌죠? 권수비. 근데 실제 권수비가 바뀌면 당연히 이런 선로에 대한 전압이 바뀔 겁니다. 맞습니까? 즉 여기 인가되는 전압을 V1이라 하면 이 권수비에 따라서 2차 측에는 전압이 다르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탭은 왜 설치합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탭을 설정을 해서 선로의 전압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은근한 출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탭하면 선로 전압 조정, 요거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확실히 잡아주면 어떨까 싶네요. 다음으로 31번째 문제입니다. 직류 직권 전동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첫 번째, 기동 토크가 작다. 답 바로 나왔네요. 답 1번이죠. 실제 직류 직권 전동기는요, 토크가 전기자 전류 제곱의 비례, 혹은 다르게 부하 전류의 제곱의 비례, 그리고 속도 제곱의 반비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토크가 가장 크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속도 변동도 가장 크다. 그래서 이런 특성, 특히나 이 토크가 가장 크기 때문에 얘를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앞에 이런 거 있다, 그죠? 전기 철도요. 혹은 크레인 또는 기중기 같은 것에 쓴다.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되더라. 자, 나머지도 간단히 체크해보면 무브와 운전이나 벨트를 연결한 운전은 위험하다. 그쵸? 실제 돌아가다가 벨트가 끊어지게 되면은 어떤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부하 상태로 위험 속도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직권 전동기는 벨트 사용을 금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좌 권선과 전기전 권선이 그쵸 이름 그대로 직렬로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병렬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분권, 그리고 직렬과 병렬이 혼합되어 있다면 우리가 복합조로 쓴다. 복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속도가 감소합니다. 그쵸? 이 친구가 증가하게 되면 얘는
뭐 일단 당연히 뭐 줄일 수밖에 없겠죠. 자, 31번째 문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32번째 문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 중에 전압 제어의 방법이 아닌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것도 복습 차원에서 한번은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익히 배우는 이 속도 제어에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저항 제어. 근데 이 저항 제어는 손실이 꽤나 크기 때문에 잘 쓰지 않는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계좌를 제어하는 계좌 제어가 있습니다. 실제 이 계좌 제어를요, 우리가 다르게는 정출력 제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때때로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좌 저항을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좌 전류는 감소. 그럼 그에 따라서 자속도 감소. 그러면 회전 속도는 증가. 이렇게 되겠죠. 참고로 말하면 이때 이 속도는요, 우리가 이러한 관계식을 가지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놈이 감소하게 되면 얘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계좌 저항을 감소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계좌 전류 증가하겠지요. 좌속 증가하겠죠. 속도는 감소하겠죠.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전압제어. 실제 이 전압제어를 우리가 뭐 정토크 제어라고도 하는데, 솔직히 이것보다는 이 전압제어는요, 위에 있는 저항제어와 계좌제어보다 효율이 우수하다. 이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 전압제어의 종류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워드 레오나드 방식. 그 다음에 일근어 방식. 그 다음에 직병렬 제어 방식. 그 다음에 초퍼 제어 방식. 자, 일단 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이에 따라서 이 속도 제어 방법 중에 전압 제어가 아닌 걸 고르면 답은 계좌 제어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 외쪽으로 워드, 레오나드, 일근어, 직병렬은 여기 전압 제어에 포함되는 거다. 그죠? 답은 3번이더라. 다음으로 33번째 문제입니다. 2단자 사이리스터가 아닌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일단 우리가 이 정류기 챕터에서 이렇게 다루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다이오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이오드를 두 개 역병렬로 접합하면 다이악. 그쵸? 그 다음에 P형, N형 반도체를 PN 구조로 쌓아 올리면 SCR.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세 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SSS는요? 솔직히 이거는 몰라도 관계없다 라고 저는 이렇게 안내를 드릴게요. 자, 일단 바로 언급을 들어보면 요 앞에 있는 다이는 뭘 의미하죠? 2단자를 의미를 합니다. 정확하게는 이 다이오드는 단방향 2단자 소자죠. 간단히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이악, 얘는 양방향 2단자 소자.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그 다음 SCR은 단방향 3단자 소자.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수식어 중에 이 다이라고 하는 것은요 2를 의미를 해요. 그 다음에 try 혹은 tree 이 놈은 3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하면서 이렇게 썼죠. 다이오드 다이가 있네. 몇 단자? 2단자. 그 다음에 다이악 다이가 있네. 2단자.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AC가 붙었다. 악이 붙었다. 얘는 이름 그대로 AC 전용, 즉 교류 전용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 양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양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놈 자체가 양방향을 의미하기도 하더라. 그래서 이놈의 의미를 알면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양방향 2단자 소자구나 이렇게 바로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 가지 응용을 하겠습니다. 얘는 어떨까요? 트라이악. 일단 보니까 AC가 있네. 교류 전용이네. 그쵸? 자, 그 다음에 교류니까 양방향성을 갖겠네.
그럼 이때 try가 3을 의미하니까 3단자겠구나. 그래서 이 트레약은 양방향 3단자 소자 이렇게 언급할 수도 있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까지 언급을 한번 드려봅니다. 어쨌든 이 문제의 답은 몇 번? 1번이죠. SCR은 3단자이기 때문에. 자, 다음으로 34번째.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것도 안 보고 넘어가면 섭섭하죠. 자, 보겠습니다. 변압기의 보호 계정기. 자, 일단 이 보호 계정기는요, 전기적인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전기적인 방식에는 차동 계정기와 비율 차동 계정기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기계적인 방식에는 브흐 홀츠 계정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동 계정기는 어떨 때 동작을 합니까? 유입 전류와 유출 전류에 차가 발생하면 동작을 하더라. 그래서 이런 그대로 전류에 차가 발생하면 동작하더라. 자, 그럼 얘는 어떨 때 동작을 합니까? 이런 그대로 전류의 비율 차가 발생하면은 어떤 특정 비율 차가 발생을 하면은 동작을 하더라. 특히나 이 차동 계정기는요 실제 오동작의 우려가 있습니다. 요거를 업그레이드 시킨 게 비율 차동 계정기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비율 차동 계정기는요 실질적으로 변압기뿐만 아니라 동기기에서도 사용을 하죠. 이놈들의 보호장치로 주로 많이 씁니다. 참고적으로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사용하는 보호 계정기 중에 브홀츠 계정기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이놈의 설치 위치가 되죠. 얘는 변압기 본체와 콘서베이터 사이에 설치한다. 이런 것도 한 번씩 보시면서 상기를 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시험 치러 갔을 때 나오면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일단은 요 정도로만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라스트로 이것도 보겠습니다. 실제 요 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량이 작은 변압기라면 어떻게 합니까? 실제 용량이 아주 작은 변압기는요, 위에 있는 이런 보호 계정기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최소한의 보호 장치인 과전류 계정기를 써요. 과전류 계정 방식을 씁니다. 자, 근데 다만 용량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어느 정도 용량이 있는 중형 이상급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당연히 위에 걸 기준으로 봐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아래쪽은 뭐다? 실제 시험 문제에 용량이 작아요 확실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 문제를 다시 보십시오. 여기는 용량이 작다는 언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적용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요거 기준이에요. 그럼 이때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은 바로 비율 차동 계정기가 되겠죠. 그래서 용량이 적다라는 언급이 있는지 없는지 요거를 확실히 잘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35번째 문제입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 공부 중에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것도 간단히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기동 토크가 가장 큰 순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필요한 문구 위주로만 딱 들어갔을 때 반기, 반유, 콘, 분, 쉐다. 그래서 반발 기동형, 반발 유도형,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지금 답으로 고를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거 반발 기동형이 되겠구나. 이렇게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6번째 문제입니다. 직류를 교류로 변하는 장치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체크 또 한번 해 볼게요. 여기다가 합시다. 자, 일단 저는 보통 이 전력 변환이라고 쓰는데,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교류가 있어요. 자, 이걸 처음에는 직류로 바꾸어 쓰고요. 다시 현 시대에서는 교류로 씁니다. 자, 이때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장치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순변환 장치. 다르게 정류기 또는 그냥 컨버터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거꾸로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것은 뭐랍니까? 얘를 역변환 장치. 다르게는 인버터라고 불러요. 자, 그럼 여기서 교류를 또 다른 교류로 바꿀 때 어떤 장치를 씁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주파수까지 변화시키는 거죠.
주파수를 바로 변환시키는 거죠. 전압도 바꾸면서 주파수도 변환해서 또 다른 교류로 만들겠다. 이때 어떤 걸 씁니까? 자, 우리는 이 주파수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초당 사이클의 수요. 그럼 결국 주파수를 바꾼다는 것은 초당 사이클의 개수를 바꾼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이클로 컨버터라 불러요. 그래서 이 사이클로 컨버터가 뭐 하는 친구다? 사이클. 즉 주파수를 배해서 교류해서 또 다른 교류로 바꾸는 장치다. 자, 그럼 이처럼 교류를 교류로 바꾸는 장치가 있다면 직류를 또 다른 직류로 직접적으로 바꿔주는 장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초퍼라고 하지요. 그럼 끝났습니다.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장치를 물었어요. 그럼 답은 인버터가 되겠다. 그죠? 자, 다음으로 37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전기 용접기용 발전기로 가장 적당한 것은 물었습니다. 일단 답은 바로 1번이죠. 차동 복권. 자, 이것도 이런 게 있습니다. 전기 용접용. 우리 시험에 나오는 용접용 장치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발전기가 있고요, 변압기가 있어요. 보통 이 용접용 발전기는 직류 용접에 대한 거, 용접용 변압기는 교류 용접에 대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신데, 자, 이때 필요한 장치가 우리가 방금 했던 얘는 차동 복권 발전기. 정확하게 말하면 직류 차동 복권 발전기죠.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용접용 변압기는 뭐가 있습니까? 누설 변압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용접용으로 쓰기 위해서 이 두 놈은 공통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됩니까?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십시오. 이때 얘들이 가져야 되는 특성은요, 수화 특성이 있습니다. 들었던 기억이 난다, 그죠? 자, 그리고 이러한 수화 특성으로 인해서 부가적으로 정전류 특성을 얻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어떤 걸 가져야 된다? 수화 특성을 가져야 된다. 누가요? 이놈 둘이요. 그래서 얘들은 같은 세트로 묶어서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38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초상기를 부족요자로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간단히 체크를 하자면 이 동기조상기에 있어서 특성 곡선을 우리가 위상 특성 곡선이라 부릅니다. 맞습니까? 다른 말로는 V 꼬라지를 닮았다 해서 V 곡선이라고도 불러요. 그럼 이놈에 대해서 살포시만 조금 표현을 해보면, 자, 여기를 전기자 전류 가로축을 계자 전류라 쓸 수가 있고요. 이때 V 곡선 하나만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제가 뭐 간단히 이렇게 점선을 좀 그어보면 지금 파랗게 끈 선 기준이 역률이 1인 지점이에요. 그럼 이때 역률 1을 기준으로 제가요, 이 계좌 전류를 모자라게 넣을 겁니다. 이때를 우리가 부족여자라고 불러요. 과하게 넣으면 이때를 과여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얘는요, 일단 지상으로서 리액터로 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때는 진상으로서 콘덴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끝났죠? 자, 부족여자로 운전하면 누구를 동기조상기를 부족여자로 운전하면 무슨 역할을 한다? 리액터. 답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39번째 피레기의 약혼하고 물었습니다. 이 피레기를 우리가 라이팅 어레스트.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죠. 자, 일단 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파워 퓨즈라고 부르는 친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COS, 얘를 우리가 컷아웃 스위치라고 하죠. CT, 이 친구는 커런트 트랜스포머, 별육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1번이 퓨레기가 된다. 다음으로 40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 운전 중에 급속 정지가 필요할 때 제동 방식은 어떤 걸 씁니까? 라고 물었어요. 실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제동법은요, 첫 번째 발전 제동이 있고요, 두 번째 회생 제동, 세 번째 역상 제동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역상 제동은요, 역회전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어떨 때 쓰죠?
급정지 혹은 급제동이 필요할 때 쓴다.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시 체크하면 이 역상제동은 역회전 원리를 이용해서 급정지 시 쓴다. 자,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21번부터 40번까지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자,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요. 이 다음 영상에서 41번부터 또 나머지 이어서 쭉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